오늘 한 거 맞아? 오늘 한 거 보낸 거 맞아? 아니, 어? 아니. 아니야? 왜? 어제 한 건데 왜 오늘 했다고 보내? 거짓말했네? 엄마는 지금 티창한테 아니 무슨 얘기냐 태희가 아침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너 거짓말한 거였어? 응. 또 착해. 가지고 와봐. 가지고 와봐. 노트 가지고 와봐. 노트 가지고 와봐. 결국. 아이고. 태희야 힘내라. 빨리 갖고 와봐. 너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근데 이거 왜 또 그랬어 아침에? 어? 이거 봐 날짜만 써놓고. 그럼 이거 날짜를 고친 거야? 응. 엄마는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랬다고. 태희가 그런 애가 아닌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러려고 했다고. 응. 근데 왜 그랬는데? 어? 아침에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는데? 너 저번에도 이래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네가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했잖아. 똑같은 거야 지금. 맨날 다음부터 잘한다고 그래. 아이고. 하기 싫어. 아우. 이건 하기 싫은 거고 하기 좋은 거하고 그런 게 떠나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고. 이게 뭐 하는 거니? 이래놓고 엄마가 칭찬을 해줄 수 있겠어? 이러지 말라고. 응. 대답을 똑바로 해. 정확하게. 대답을 똑바로 해. 정확하게. 아우. 아, 아우, 너무. 손님한테 문자 보내. 잘못했다고. 그래. 바보같이 얘기를 못한 거. 아우, 짠. 에휴. 하라고. 왜 또 울려고 그래. 수학 문제 푸는데 그렇게 울 일이야? 하기 싫어. 또 엄마 화나게 할 거야? 아니, 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해? 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엄마는 첫째 공부를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방해한다고요? 자, 봅시다. 아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불러 제껴요, 애를. 태희야, 어? 너 오늘 시험 본 거 줘봐. 김탱, 어? 수학 교과서 가져와봐, 너. 어? 엄마의 요구에 화답하고 반응하느라고 뭐 하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을 주고 그 한 2, 30분 주면 풀었을 텐데 2, 30분 동안에 엄마가 확인한 거는 여러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잘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는 그냥 채찍질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잘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요. 얘는 엄마가 이거 어떻게 됐어? 그럼 그냥 얼음. 그러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거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공부하는 걸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생각하지 마. 일단 딱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 팍팍팍팍 풀어나가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구체적인 금쪽 처방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태희 엄마는 공부를 뺀 즐거운 이야기를 최소한 하루에 10분 이상 하십시오. 네. 공부를 빼야 합니다. 축제입니다. 네. 엄마가 잘 못하는 그 꼴을 견디시고 네. 그 과정에서 화가 나도 이 화는 엄마의 것이지 태희 것이 아닙니다. 내 화는 내가 소화한다. 이런 마음으로 와, 네, 노력을 명언 해나가는 나왔다. 네, 그런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좋은 데 좀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유치원에 멀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원하는 데만 거의 뭐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리고
어느 엄마나 그런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 플러스 이제 발레까지 좀 하고 있는 곳이라 애기 3명에 막 기본으로 800만 원, 기본으로 800만 원 한 달에 막 이렇게는 나가는데 사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어린이집도 그냥 안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레도 하면서 영어도 가르치는 유치원을 좀 보내고 싶어 하시고 그럼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필요가 있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시간을 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원만 1시간 반이고 또 심지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재율이가 또 개인 레슨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학원 시간이 달라요, 애들이. 쌍둥이들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율이가 나중에 오니까 하루에 3번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릴 때 이런 걸 엄마가 해보지 언제 커가지고 얘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해주겠나 싶은 마음에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부분.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요. 만 2살 아이들한테는 매일 하기에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성인인 엄마 아빠도 회사가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그게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러면 차라는 좁은 공간에 엄마하고 오래 있긴 하지만 엄마는 앞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하고 질이 좋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유리 씨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량 제공하는 육아를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유리 씨의 어린 시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저희 집안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 이거 뭐야? 했는데 엄마가 그때는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느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집안에 그렇게 많이 돈이 이렇게 있는 집안은 아니구나. 친구들이 그때 유행했던 게 이렇게 워터파크 이런 거를 방학 때마다 놀러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쵸, 입장료가 비싸요. 네.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으로 맺힌 건 아닌데 못 갔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아이 마음에 부럽죠, 당연히. 근데 그런 데서 온 어떠한 약간의 응어리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량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결핍을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투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약간의 기쁨과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로 인해 속상해하면 안 돼. 막 이런 약간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 오락은? 이 공부방 숙제 언제 할 건데? 이제 응. 여기까지. 2장 반이거든? 응. 내일 나눠서 할 수 있어. 지금은 해야지. 왜 내일 하려고 그래? 할머니, 응? 내 말 이해 못했어? 해라. 이거 한 장은 오늘 해라. 알았지? 아니, 뭐. 한 장은 오늘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해. 그러면은 알았어? 점심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했잖아. 오락 계속 하려고? 언제까지 오락할 건데 얘기해봐. 그럼 8시 반까지 오락하고 앞으로 40분, 45분이거든. 그거 하고 이거 한 장 해자. 알았어? 아니, 왜 맨날 할머니 마음대로 정해? 나중에 애가 하겠다고 그래. 안 하겠다고 안 해요. 하겠다고 하는데 기어이 한 장을 시키시더라고요. 기어이.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먼저 숙제를 해보고 그다음에 끝나고 놀아볼까? 어느 게 더 재밌고 더 많이 놀 수 있는지 한번 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자기한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기의 힘이 생기게 도와줘야지. 이걸 내가 빨리 해, 빨리 해 해서 내 눈앞에서 시키는 거는 아이의 힘이 생기는 과정보다는 내가 편해져요. 왜? 성실한 분이시거든요. 내가 나의 책임의 역할, 할머니로서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올려줘야지, 오늘 얘 할 일을 가르쳐야지 하는 나의 책임의 역할을 내 눈앞에서 하는 게 내가 편하거든요. 이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네. 과도한 통제입니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머니는 어떤 분이야? 할머니는 마음은 되게 친절하셔. 근데
사정을 잘 내셔가지고 할머니를 두려워할 때가 좀 있었어. 들을 때가. 할머니가 공부하면서 할머니 의견만 맞다고 하니까 내 의견은 존중 안 해주는 것처럼 느껴져. 할머니랑 얘기해봤어? 얘기를 해도 할머니가 안 들어줘. 이부터 그냥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참는 거예요. 그랬구나. 위험한 거는 선택권을 줄 수가 없어요. 깊은 물 가장자리에서 갸뚱갸뚱하고 갈 때 네가 조심해서 잘 다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위험해.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거와 숙제 하긴 할 건데요. 좀 이따 할게요 제가. 그럴 때는 반드시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요한 방향과 틀은 알려줘야 돼요. 근데 몇 시에 할 건지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아이가 정하게 하셔야 돼요. 아이가 설사 실패나 실수를 경험하더라도 그게 너무 위험하거나 나쁜 짓이거나 아주 문제가 되는 게 아닌 다음에는 경험하도록 두는 것이 자율성을 기르고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성취를 느끼며 사는 삶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잘 되라고 통제를 하는데 어떤 거는 좀 과도한 통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번만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따라줄까요 매번? 아니요. 안 따라주죠. 괜찮아요. 애가 그냥 경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이들의 그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요즘은 아이들을 부모가 밥 만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밥 만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 게 못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다른 뭐 개인적인 걱정이 이런 건 없어요. 저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 뭐 과외시키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 이제 아버지는 그런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니. 가치 자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는 눈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하잖아. 얘들이 가끔 가서 만나서 지켜보면 얘가 어디까지 공부하는 걸 보이잖아. 근데 내 눈에 맨날 보이는 건 얘들은 요만큼 가 있단 말이야. 이만큼 가 있다고 내 주변에 정확히 대충 학원 가 있으니까. 그럼 차이가 나잖아. 어디서 차이가 나도 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어디 갈 때 못 간다는 게 정확히 내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제 그때 그게 안타까워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너 돈 한 푼도 없이 돈 내고 해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여건을 만들어서 하라 그러는데 그 애들 시간 없다고 안 하는데 난 그게 다른 사람은 몇백만 원 주고 하는 걸 정확히 말하면. 칸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답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뭐 지식, 상식도 배우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를 이제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죠. 뭐 질서, 그다음에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다움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좀 더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다 교육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너무 이제 어떤 성적 내지는 상급 학교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에 이 퍼센트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면 너무 많은 학습을 하다가 오히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거나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아버님은 성취지향형 리더세요. 성취지향적이세요. 그러니까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떤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매진을 하고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통솔하는 구성원, 그게 이제 가족이면 가족 구성원이 될 거고 회사면 부하 직원이 될 거고 이 사람들 또한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럼 그게 안 됐을 때는 왜 이거를 못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인 부모 밑에서 크면요 생각보다 자신감이 없죠. 왜냐하면 언제나 부모가 생각하는 목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달성을 하면 먼저 그 다음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헐떡거리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무기력해지는. 그렇죠. 무기력해지죠. 네. 또 자칫 잘못하면 능동적이보다는 좀 수동적인 사람이 되죠. 왜냐하면 부모가 물론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조금 너무 앞서서 제시를 하면 내가 좀 해보고 내가 좀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 결정하기보다는 주어지는 걸 쫓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수동적이고 좀 자신감이 없고 좀 무기력하고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